여자 아이돌, 일본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존잘 오타쿠, 종타쿠의 오늘의 오더길기. 오늘은 일본 전역을 강타한 인기 만화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다. 드디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귀멸의 칼날 극장판 무한열차 편이 개봉을 했다. 이미 일본에서는 역대 흥행 1위를 찍고 나서 개봉을 한 뒤라 더욱 그 실체가 궁금했었다. 분명히 2020년에 한국에도 개봉을 한다고 했지만 점점 밀리더니 2021년까지 와버린 것에는 굉장히 유감스러웠지만 그만큼 기다림의 미학을 기대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니 그걸로 되었다. 일단 나는 이미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을 다 본 상태고 귀멸의 칼날 만화 원작도 다 읽은 상황이었다. 말 그대로 무한열차의 내용을 미리 다 알고 가서 보는 것이니만큼 내용 전개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었고 내가 만화로 봤던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연출했는지가 궁금했다. 그리고 얼마나 쩔었으면 일본에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꺾고 이런 애니의 극장판 시리즈가 흥행 1위를 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려는 마음도 있었다. 그렇게 거의 2년 만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우선 무한열차 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와,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의 미래인가? 라는 격한 감동이었다. 귀멸의 칼날은 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먹는 괴물에게 가족을 잃고 마지막 남은 가족인 여동생조차 오니가 되어버린 불쌍한 주인공 탄지로가 그 여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최초의 오니 무잔을 처치하려고 귀살대라는 조직에 들어간 후 오니 사냥꾼으로 성장하는 내용이다. 무한열차편은 귀멸의 칼날 원작의 중간 정도에 나오는 하나의 큰 에피소드이다. 무한열차편은 내용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귀멸의 칼날 원작에 있는 여러가지 에피소드 중 하나를 떼어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 한 편으로 귀멸의 칼날을 다 봤다고 할 수가 없으며 앞의 내용을 모르고 보는 사람에겐 이 영화의 내용은 큰 공감과 감동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벤져스로 예를 들어보자. 어벤져스의 재미를 격하게 느끼려면 어벤져스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 이런 솔로 무비들을 봐야 하지 않는가? 세계관이나 캐릭터 성격 이런 것을 모르고 어벤져스를 보면 당연히 응? 할 수밖에 없고 내용에 대한 깊은 재미보단 그저 오락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 이번 귀멸의 칼날 영화도 앞의 내용, 원작이나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았다면 내용 자체로는 큰 감동을 느끼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이 영화는 뭔데 이렇게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거야? 일본 흥행 1위라니까 한번 봐볼까? 이러면서 무한열차 편만 보는 것은 굉장히 비추천한다. 보다 큰 감동과 행복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애니메이션 1기를 다 보고 보길 바란다. 다시 영화 얘기로 넘어와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번 무한열차 편의 가능성은 굉장히 나를 흥분시켰는데 그저 애들이나 오덕후가 보는 장르라고 치부되던 애니메이션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요즘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수준은 이 정도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일반 영화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액션씬과 아름다운 작화는 누가 보더라도 황홀한 경치가 계속된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내 취미는 애니메이션 보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제 애니라는 게 그저 애들 보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요. 마치 예전에는 아이돌 좋아하는 문화를 저급한 문화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눈길이 많았는데 K-팝의 엄청난 발전으로 인해 아이돌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성세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 않는가. 그것처럼 애니메이션 문화도 엄청난 수준의 발전으로 인해 결코 어린아이들만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느낌이었다. 애니메이션 덕후들, 매니아들이 야, 이래서 내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거라니까? 이런 외침이 들어간 느낌?
귀멸의 칼날은 원래부터 액션 연출력이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이지만 이번 무한열차에는 특히 더 수많은 제작진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뛰어났다. 원작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개가 슈슈슉 하고 끝나버리는데 그걸 영화적 표현을 활용하여 한 씬 한 씬을 다채롭게 표현했고 주인공들이 처한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만화책 한 페이지의 짧은 내용조차 몰입감 오지게 표현을 해버리니 원작을 봤던 사람이고 내용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 라고 감탄하게끔 만들었다. 귀멸의 칼날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둡고 무거운 전개를 이어나가면서도 간간히 콩알룸 같은 귀여운 연출과 개그 요소를 넣는 완급 조절은 이 작품을 더 매력있게 만들며 이 무한열차 편의 찐 주인공이라고 불리우는 랭고쿠의 카리스마와 간지 또한 엄청나게 잘 표현을 했기에 그것이 흥행 요소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랭고쿠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극대화해서 원작 만화로 느꼈던 매력보다 훨씬 더 진하게 나와 그것 또한 굉장히 반가웠다. 사실 이 영화는 랭고쿠라는 캐릭터가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년 만화의 특성상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니만큼 이 무한열차 편은 전체 에피소드에서 중간 부분 정도에 속하는 단계라 메인 주인공 애들은 강력하고 사이다스러운 능력을 보여줄 수 없는데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화끈한 액션을 보여주며 주인공들을 성장시키고 다독이며 이끌어가는 랭고쿠가 있으므로 엄청난 재미를 주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 압도적인 매력을 지닌 랭고쿠라는 캐릭터는 영화가 끝난 후에도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을 다 본 후에도 기억 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캐릭터다. 이번 무한열차 편은 액션 애니로서 전투씬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마지막 후반부에만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초반부터 액션 부분을 많이 넣음으로써 오락적인 쾌감을 많이 준다. 거기에다가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을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가족 간의 사랑과 삶에 대한 메시지도 따뜻하면서도 찌릿하게 뿌려져 있는데 일본과 비슷한 정서가 많은 우리에게도 크게 와닿고 그것이 귀멸의 칼날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다. 이번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의 흥행으로 인해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은 좀 더 활기를 더해 수많은 고퀄리티 애니들을 생산해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잘 만든 애니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았으니 많은 제작사가 좋은 원작을 가지고 더 좋은 작품을 뽑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나 같은 덕후들은 더욱더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역시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나에게 앞으로의 삶을 희망적으로 보게 만들어준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다.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준다면 꽤나 행복할지도?